안녕하세요.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강의를 진행하게 된 AMPM 글로벌 이혜진입니다. 오늘은 4강으로 벌써 전체 강의의 66%까지 왔는데요. 오늘은 막바지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라 마지막까지 집중하셔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앞서 3강에서는 마지막 각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각각의 용어마다 계산하는 방식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직접 주관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니 CPC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CTR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로아스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등 모두 계산 수식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관련한 문제로 3문제 이상 출제될 수 있으니 시험 응시하실 때 미리 빈 A4 용지를 준비하셔서 계산하시면 보다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CPC, 클릭당 비용에 대해서는 총 광고 비용 나누기 클릭수입니다. 두 번째로는 클릭률에 대해서는 클릭수 나누기 노출수에 대한 곱하기 100. 그 다음 전환율 CVR에 대해서는 클릭수 나누기 전환수 곱하기 100입니다. 전환 비용, CPA, 전환당 비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총 광고 비용 나누기 전환수를 통해서 CPA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 ROI에 대해서는 광고를 통한 수익 나누기 광고 비용 곱하기 10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광고 수익률 로아스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로아스에 대해서는 광고를 통한 전환 매출액 나누기 사용한 광고 비용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광고 세팅을 마쳤다면 이후에 대한 사후 관리 역시 중요한 마케터의 역량입니다.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성과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지표, CTR, 클릭률이죠. CTR이라던가 CVR, 전환율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CTR 클릭률과 CVR 전환율이 모두 높을 때의 상황인데요. 이 높은 상황에 대해서는 최적의 컨디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효율 키워드를 바탕으로 연간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를 확장하는 것이 액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CTR, 클릭률이죠. CTR은 높지만 반면 CVR, 전환율은 낮을 때 고객 니즈가 불일치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환 단계에서 이탈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랜딩 페이지 개선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광고를 세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후 관리를 통해 성과를 높이는 것까지가 마케터의 업무이기 때문에 각각의 CTR과 CVR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해당 내용을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CTR, 클릭률은 낮은데 전환율, CVR은 높을 때 소재 매력도 및 키워드 입찰가 순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광고 소재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키워드 노출 순위에 대한 점검을 확인하여 세부적인 입찰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CTR 그리고 CVR 전환율과 클릭률이 모두 낮을 때 바로 키워드와 광고 소재의 적합성에 대한 불일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키워드를 껐을 때 세부 키워드 발굴과 확대 키워드를 통해서 새로운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 다음 각각의 키워드들마다 그룹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 그룹핑된 키워드에 따라서 선별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이후에 데이터 분석까지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효과 분석과 필터링은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로그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한 유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구글에서는 애널리틱스와 에이스 카운터, 비즈스프링 등의 로거가 있고요. 첫 번째로 네이버에서는 프리미엄 로그 분석, 두 번째에서는 구글 검색 광고에서도 무료로 로그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도구로 들어가신 다음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대행 혹은 위임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카카오에서는 계정으로 접속하신 다음에 전환 추적 CTS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구글 도구 및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전환 혹은 구글 애널리틱스, GA라고도 하죠,를 활용해서 전환에 대해서 추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그 분석을 설치하지 않으면 광고를 통한 유입과 전환, 그리고 얼만큼 발생했는지 트래킹이 불가합니다. 성과 측정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로그 분석 설치가 광고 집행 이전에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광고 집행 이후에 로그 분석이 설치되었다면 설치 이전에 전환 측정 값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고 무조건 로그 분석 설치 이후에 데이터 값만 실제 성과 측정이 가능한 것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직접 전환과 간접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네이버입니다. 직접 전환은 광고 클릭 이후 30분 내에 전환이 일어난 경우를 직접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간접 전환은 광고 클릭 이후 30분부터 전환 추적 기간 내에 전환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전환 추적 기간은 네이버에서 설정해서 7일로 설정하던가 아니면 30일로 설정하던가 이렇게 변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환 추적 기간은 여기 하단에 써 있는 것처럼 7일에서 20일 사이 기간으로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에서 직접 구매 전환은 네이버와 동일하게 광고 클릭 이후 30분 이내에 전환을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간접 전환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앞서 네이버에서는 직접 기간을 설정해서 간접 전환에 대한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었던 반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광고 클릭 이후에 30분부터 45일 이내에 전환이 발생한 경우로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전환이 직접 구매와 간접 구매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직접 구매만 카운트 된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직접 전환과 간접 전환의 차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전체적인 단어의 뜻은 동일하나 매체에 따라서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다음 간접 전환에 대한 차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와 같이 간접 전환의 날짜만 다르게 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랜딩 페이지 사후 관리입니다. 랜딩 페이지란 무엇인지 먼저 정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고를 통해 유입하여 유저가 방문하는 페이지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은 광고에 노출되고 클릭했을 때 넘어가는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고 합니다. 랜딩 페이지에 대한 사후 관리로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지표 라고 하는데요. 페이지 뷰 혹은 페이지 체류 시간 등등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반송률인데요. 반송률이란 방문자 수 대비 반송 수의 비율을 데이터화한 것입니다. 이때 반송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송률의 의미와 단어를 매칭시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해당 반송률에 대한 부분은 주관식으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랜딩 페이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는 광고의 내용과 관련 있는 페이지로 이동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컨텐츠의 페이지로 세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광고를 클릭했을 때 상품의 특정 상품에 대한 소재여서 클릭을 했어요. 그치만 해당 광고의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거나 제품에 대한 상세 메인 페이지가 아닌 경우에는 금방 이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통해 직접적으로 해당 컨텐츠에 대해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광고 극대화를 통한 랜딩 페이지의 구성 요소입니다. 총 8가지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각각 8가지 모두에 대한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랜딩 페이지에는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한 판매 조건이나 구매 결정을 바로 내릴 수 있는 혜택적인 부분이 같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특정 타겟이나 시즈널 이슈 등 세부적인 니즈에 대해서는 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 증거라고 하면 고객에 대한 누적 리뷰라든지 아니 긍정적인 후기가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상세 설명,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색상은 어떠한지, 사이즈는 어떠한지, 방법이나 이런 기능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랜딩 페이지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상품 구매나 서비스 예약을 즉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을 고려하는 것 역시 랜딩 페이지가 중요하고요. 어떤 예시냐면 사실 랜딩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화면과 PC에서 보여지는 화면이 모두 동일하거나 해당 환경을 같이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예상되는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여 랜딩 페이지를 디자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좀 극적인 예시이기는 합니다만 건강기능식품 같은 부분은 대부분 연령대가 40대부터 50대가 주 타깃일 수 있습니다. 그때 글자 크기를 너무 작게 한다든지 등등의 이런 저희가 타겟팅하는 코어 타겟에 맞는 특징을 파악해서 랜딩 페이지를 같이 디자인을 꾸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네이버 검색 광고 그룹 상태에 따른 조치 방안입니다.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이제 액션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비즈 채널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 같은 경우는 비즈머니의 충전을 한번 확인해 주셔서 비즈머니에 지금 현재 잔액이 있는지, 잔액에 충전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즈 채널 노출 제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있다면 파일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고요. 비즈 채널을 수정한 다음에 재검토를 요청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광고 그룹 예산 도달되었던 케이스입니다. 광고 그룹 예산 도달되었다면 하루 예산을 증액해서 광고 그룹의 예산을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하신다던가, 혹은 제한 없음으로 변경하여 광고 그룹이 원활하게 24시간 동안 광고가 노출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캠페인 기간 외에 해당되는 케이스로는 캠페인 광고 노출이 기간 종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캠페인을 세팅할 때 노출되는 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설정했던 날짜가 지나면 광고가 라이브가 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광고는 꺼지게 됩니다. 이때 캠페인 종료 날짜를 재설정하거나 혹은 종료 날짜를 없음으로 설정하여 상시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캠페인 예산 도달 케이스입니다. 상위 캠페인의 하루 예산이 초과되어서 캠페인 전체 하루 예산을 변경해서 증액을 시켜주시거나 혹은 동일하게 제한 없음으로 설정을 해주셔서 캠페인이 원활하게 광고 노출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일부 노출 가능 PC 혹은 모바일에서는 비즈 채널 노출 제한 가이드에 따라서 수정 후 재검토 주시면 됩니다. 비즈 채널 노출이 제한되었다면 네이버에서 제한되었던 사유도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사유로 어떻게 제한이 되었는지 내용을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효율적인 광고 퍼포먼스 극대화를 위한 광고 소재 작성안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자의 요구와 혜택에 초점을 맞춘 광고 메시지를 작성한다. 두 번째, 일반적인 표현 대신 구체적인 클릭 유도 문란을 작성한다. 이벤트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이벤트를 진행하는지 마감 기한을 같이 기재해 주시거나 혹은 몇 % 세일과 같은 내용을 같이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용자에게 뻔한 질문을 하지 말고 답을 줘야 합니다. 네 번째, 광고 소재는 사용자가 찾는 정보가 있음을 강조해서 보여줘야 하고요. 다섯 번째, 광고 소재를 복수로 등록하여 실적이 우수한 광고 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흔히 A/B 테스트라고도 많이 말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광고 소재의 최상급 표현이나 불법의 소지가 있는 단어 혹은 비속어, 선정적인 표현, 입증되지 않는 내역과 과도한 특수문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검색 광고 마케터 1급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는 마케터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경쟁력 있는 마케터로 성장하시길 바라며 다음 강의에서 실전 문제풀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팅학교 이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